이번 시간에는 태양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태양력인데 이 태양력의 이름이 그레고리오력입니다. 최초로 태양력을 사용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고 이 태양력을 수정하여 전 세계로 전파한 사람들이 고대 로마인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사용한 태양력이 율리우스력인데 이 율리우스력은 약 1500년 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리우스력을 수정한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오력이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태양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태양력의 장점과 또 문제점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사용해온 대표적인 태양력은 세 가지인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집트 태양력은 최초의 태양력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리고 윤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일이 있는 해, 그걸 윤년이라고 부르는데 윤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태양력은 율리우스력입니다. 이 율리우스력은 이집트력을 가져다가 수정해서 사용한 달력입니다. 여기에는 4년마다 윤일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윤일이 있는 해는 36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율리우스력에도 역시 또 문제가 발견돼서 수정하여서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오력입니다. 그레고리오력은 윤년의 횟수를 400년에 3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400년에 100회의 윤년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97회로 줄인 달력이 그레고리오력입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서는 4의 배수인 해가 이제 그 율리우스력에는 무조건 윤년이지만 그레고리오력에서는 100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평년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4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윤년의 횟수를 3번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달력이 윤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날짜보다 달력이 더 늦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만든 달력이 그레고리오력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태양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태양력은 기원전 18세기경 이집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은 365일이고 1년은 12달을 두었습니다. 한 달은 30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달을 곱하면 360일이 됩니다. 5일이 남죠. 그래서 이 5일을 연말에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달로 생각하면 1년이 12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특별한 기간으로 생각해서 이 달을 이제 에파고메네스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을 이제 축제일로 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 태양력의 문제점은 뭐냐면 윤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이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죠. 365.242일인데 그 나머지를 이제 무시해버리니까 결국 0.241 이것이 대략 4년이 되면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하루씩 점점 실제 달력보다 실제 날짜보다 하루씩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달력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20년이 지나면 한 달이 틀리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720년이 지나면 여름과 겨울이 바뀌어버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달력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계절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은 율리우스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율리우스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이제 이집트력에 대해서 알면서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천문학자였던 당시 소시게네스라는 천문학자가 조언을 했어요. 태양력을 갖다 쓰시되 꼭 윤일을 넣으세요. 윤년을 넣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윤년을 이제 넣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로마에서 무슨 달력을 썼느냐? 로마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음력.
그래서 태엽력에서 태양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달력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4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음력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이 1년의 날수를 무려 445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윤달이 3번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 윤달은 특이한 것이 22, 20, 33, 34일이잖아요. 날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달이 이제 이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3번씩 넣었으니까 어디다가 넣을지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율리우스력은 어쨌든 기원전 4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4년마다 윤년을 두라고 소시니스가 조언을 했는데 3년마다 둔 거죠. 아마 이 차이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사람들도 날수를 세는 방법이 우리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부터 셌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바로잡게 되죠. 그걸 바로잡은 사람이 율리우스 케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칭호를 이제 내리죠. 그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됐어요. 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치운을 이제 4년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율리우스력은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율리우스는 양부죠. 그래서 이 율리우스가 태어난 해가 달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이 큰 달이었는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달은 8월이었어요. 그래서 이 8월이 작은 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력을 이제 큰 달로 바꿔버렸죠. 그러면 다시 또 9월이 커지게 되니까 9월부터는 이제 홀수달을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큰 달이 7달이 되어버리는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태양력을 사용하기 전에 로마에서는 어떤 달력을 사용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는 제1대 왕이 로물루스인데 이 로물루스 왕 때 달력을 만들면서 1년을 10달로 해서 날수가 304일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겨울철에는 달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2대 누마 왕 때 와서 이제 겨울에도 달을 두어서 2개의 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역시 âm曆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 âm暦에서는 1년의 날수가 이제 355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순태음력이 354일인데 하루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서 로마에서 이 날짜를 세는데 이제 정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홀수달이 큰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짝수달이 작은 달인데 이상하게 여기는 보면은 짝수달이 이제 30일이 아니라 29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홀수달은 또 31일입니다. 보통 이제 태음력을 사용할 때는 큰 달이 30일이고 작은 달이 29일인데 여기서는 31일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이 좀 특이하고요. 아마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인들이 이제 짝수를 싫어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짝수를 피하기 위해서 홀수로 달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이제 집정관 당시에는 이때가 이제 태양력으로 계력을 할 때였죠. 그래서 태양력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45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달력을 보면 큰 달은 이제 홀수달입니다. 그래서 31일이고 작은 달은 30일이죠. 이렇게 해서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달이 이 당시는 이제 2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로마 달력에서는. 그래서 이 달이 29일이었죠. 그래야 365일이 맞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달력이었고, 그리고 윤년인 해에서는 이제 2월에 한 하루를 더 둬서 30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율리우스가 사용했던 이 달력이 이제 윤년을 치윤을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았던 것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율리우스의 이제 율리우스 케사르의 양자였죠.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원로원에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는데 이때 달력이 좀 바뀌게 됩니다. 단지 이제 윤년만 바꾸는, 치윤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뀐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8월이 30일이었는데 31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8월이 31일로 바뀌었느냐? 8월의 영어 이름이 오거스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로마식으로 읽으면 아우구스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이름이 같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달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이제 헌정을 해서 그 달을 아우구스트 이름 붙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달이 작은 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을 큰 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달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근데 이게 또 그 다음 달도 또 30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0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월 이전에는 홀수달이 큰 달이었는데 이제 8월 이후에는 홀수달이 작은 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도 날수가 하루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큰 달이 이제 7달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루를 2월달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2월달에서 가져왔느냐? 로마의 달력에서는 2월이 마지막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갔습니다. 영어의 달 이름을 보면 달력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달 이름을 한번 살펴보죠. 1월은 영어로 제니얼이죠. 이 제니얼이라는 말은 야누스에서 온 말인데 이제 로마 달력에서는 야누아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야누스에서 온 야누아리우스, 야누스의 달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없는 신인데 얼굴이 이제 앞과 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두 얼굴의 이제 신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야누아리우스를 1월로 정한 이유는 이제 지나가는 해를 보내면서 또 다가올 해를 맞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신인데 야누스는 문을 출입하는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을 다 지켜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 1월의 이름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은 이제 페브루아리인데 페브루아리에서 왔고 이것은 이제 정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월은 이제 로마 달력에서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떤 이제 나쁜 것이나 이런 걸 다 이제 땡땜하고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2월이 마지막 달이었기 때문에 페브루아리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3월은 원래 로마 달력에서 1월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숨기는 신이 이제 전쟁의 신 마르스죠. 그래서 이 마르스의 달이다. 여기서 온 영어 단어가 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르스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그리고 에이프릴은 이제 아프릴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열린다 이런 뜻이죠. 꽃보니가 열리기 시작한 달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5월은 메이인데 라틴어로는 마이오레스에서 유래했고 이것이 이제 생장의 여신이라고도 합니다. 생장의 여신에서 나왔다고도 해요. 또 뭐 로마의 여신, 이제 꽃의 여신 플로라에게 바쳐진 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준은 바로 주노에서 온 말이죠. 주노는 바로 이제 올림푸스 신의 이제 주피터의 아내인 주노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노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줄라이는 율리우스 캐살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줄라이가 아니었는데 이 달을 이제 율리우스 카이살에게 이제 헌정을 하면서 이것이 줄리우스의 달로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오거스트는 이제 아우구스투스에서 왔죠. 아우구스투스의 달이다. 원래도 이 이름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september는 이제 septem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septem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october는 이제 octo라는 단어에서 왔고 8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vember는 novem, 9에서 왔고요. 그리고 december는 decem에서 이제 왔습니다. 10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숫자 이름이 남아있는 걸 봐서 원래는 9월이 아니라 7월이었고 그리고 10월은 8월이었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레고리오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레고리오력은 기원전 45년부터 시행되어 1500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되던 로마의 이제 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50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와서 문제가 됐던 것이 기독교의 최대 축제인 부활절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날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제 이 달력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1582년에 충분히 3월 11일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3월 21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부활절을 제정할 순분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제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3월 21일이었는데 1582년에 3월 11일이 됐죠. 그러니까 달력이 정상적인 것보다 열흘이나 더 늦게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양력의 날짜에서 남는 그 무시했던 그 숫자만큼을 이제 음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제례일의 어떤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제정될 때 기원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에서 제정할 때 3월 21일이 충분이었는데 이제 1582년에는 3월 11일이 되면서 열흘이나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춘분으로부터 부활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부활절을 춘분으로 지내는 게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춘분을 이제 부활절로 지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춘분이라는 날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의 어떤 축제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르만족은 이 춘분이 땅과 봄의 신인 오스트라 축제일이었고 로마에서는 이제 식물의 신인 아티스의 제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활절인지 다른 신들의 어떤 축제일인지 이제 뭐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서에 기반을 두고 부활절을 새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냐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정했는데 춘분을 지나고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부활절은 사실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춘분을 지나고 음력 보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음력 날짜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이 이제 춘분 날짜에 의해서 이제 보름을 또 지나야 되니까 날짜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름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부활절의 날짜가 이제 예전에 처음에 정했던 것과 많이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의 계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달력에서 10일을 삭제했습니다. 1582년 10월 4일 다음 날이 이제 10월 5일이 돼야 되는데 10월 5일이 된 것이 아니라 10월 15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일은 그대로 그냥 금요일로 가는 겁니다. 요일은 그대로 맞추고 날짜만 이제 열흘을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퀴즈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582년 10월 5일에서 10월 14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 이렇게 묻는데 그 답은 뭘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치윤법을 할 때 4년마다 치윤을 하루씩 이제 두는 것은 그 오차 0.00781을 빨리 가게 만듭니다.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11분 14초인데 11분 14초를 이제 매년 빨리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쌓여서 128년이 되면 이제 하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400년이 되면 사흘이 되고 1200년이 되면 10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10일 정도 날짜가 틀리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치윤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400년에 3일 정도 되니까 400년에 윤년을 3번을 빼버리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4의 배수인 해는 윤년으로 하되, 그래서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한다. 이렇게 빼버리면 400년 동안 4번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윤년을 둬야 되니까 400의 배수인 해는 윤년으로 한다. 이렇게 윤년 규칙을, 치윤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계략의 핵심은 일단 달력에서 날짜를 열흘을 뺐다. 그 다음에 윤년을 400년에 3번으로 줄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레고리오 暦이 유럽에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국가의 계략은 바로 이제 국제暦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톨릭 국가들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1년 만에 다 계략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제 칙수를 반포하면서 이 칙수에 따라서 이제 바로 계략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개신교 국가들은 이 종교적인 분쟁이 제보된 시기였기 때문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18세기 초에 와서야 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교의 국가는 더 늦게 20세기 초에 와서 계략을 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를 예를 들면, 영국은 성공회 국가죠. 영국을 예를 들면 1752년 9월 2일 다음 날을 9월 14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2일을 삭제해서 이틀을 더 삭제하게 됐죠. 그러니까 늦게 계략을 하면 할수록 날짜가 이제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1918년에 계략을 했는데 1918년 1월 31일 다음 날을 2월 14일로 해서 14일을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그레고리오를 받아들인 것은 고종 때였고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바꾸면서 그레고리오 暦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